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H님 사연 들어볼게요. 작가님, 저는 부자가 되고 싶은 대학생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돈에 한이 많이 맺혀 있기도 했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자산을 이루고 싶습니다. 제 꿈은 100억대 부자가 되어서 제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힘들게 저를 혼자 키우신 엄마와 세계여행도 다니고 싶습니다.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해 재테크 강의도 듣고 사업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 하니까 허황된 꿈 꾸지 말고 좀 현실적으로 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대중들의 멘토가 되신 분들이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고 하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큰 꿈을 가지는 건 허황된 것일까요? 저는 나이 들어서까지 적은 월급 가지고 아등바등 사는 그런 미래가 너무 싫습니다. 저처럼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작은 꿈에 만족하면서 사는 게 맞는 건지 다들 그렇게 사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요, 꿈은 좀 허황된 거라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특히 사연자님은 젊고 잃을 게 없잖아요. 사실 꿈이라고 할 만한 거 치고 허황되지 않은 게 있나요? 좀 이루기 힘들겠다 싶은 목표는 오히려 현실에서 열심히 살 추진력을 주기도 하거든요. 사연자님이 그런 꿈을 갖고 있는 거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권하고 싶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굳이 말하지는 마세요. 지금 그 꿈이 이루어질 근거가 하나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상태와 너무 동떨어지는 목표를 자꾸 얘기하면요.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좀 황당해 보이는 게 당연하거든요. 속으로 비웃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게 티가 나면 사연자님이 상처받아요. 굳이 그런 상황을 자초할 필요는 없죠. 그런 꿈은 당분간은 그냥 일기장에 적으세요. 그리고 그 꿈 소중하게 잘 키우세요. 그런데요, 사연자님 꿈이 허황된 것이 아니게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꿈은 허황된 것이어도 되는데 과정이 허황된 거면 안 돼요. 사연자님이 나이 들어서까지 적은 월급 꼬박꼬박 받는 거 그거 쪼개서 아등바등 사는 거 싫다고 하셨는데 금수저가 아닌 이상 그런 과정을 아예 생략하고 성공할 수는 없어요. 월급 생활을 안 하고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도 그 사업이 자리 잡고 막 확장되기까지는 배고픈 기간을 견딜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안 하겠다고 생각하면 방법이 허황되게 되는 거예요. 재테크나 사업 그런 거 하시는 분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일주일에 1,000만 원 벌었다. 한 달에 3,000만 원 번다. 뭐 이런 말 많이 들어요. 근데 그걸 말 그대로만 듣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거짓말이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에요. 일주일에 1,000만 원 벌었다. 이게 계속 일주일에 1,000만 원을 벌고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일주일에 1,000만 원을 계속 버는 사람이려면 월 급여가 4, 5천만 원 이렇게 되거나 임대 수익이 그 정도 되거나 그런 고정 수익이어야 되죠. 그런데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요. 보통 사람들이 자신이 번 것 중 가장 최고점을 찍은 걸 자기 수입 혹은 몸값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서 일주일에 1,000만 원을 벌었다 이런 거면 딱 한 번 1,000만 원 벌고 그 다음부터는 1년 동안 수입이 거의 없어도 그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기 분야에서 일을 한 번 맡을 때마다 간단한 일인데도 500만 원 받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분은 고소득자시겠구나 했는데 실제로는 1년에 한 건 정도 일이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봤어요. 나머지 생활비는 알바로 충당하고요. 1년 수입이 3억 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게 지속이 안 돼서 딱 한 해만 3억이고 일이 접히는 경우도 많아요. 사업으로 100억 부자라는 꿈을 이루는 과정에는 단기간에 그렇게 돼야겠다. 그런 것보다는 작은 단위로라도 지속하는 과정을 생각해 봐야 돼요. 사연자님처럼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100억 부자가 된다는 데에는 당연히 어떤 종류건 투자 개념이 들어가요. 그 투자를 도박하듯이 하지 않아야 되는 건데요. 그러려면 지속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어서 종잣돈을 만들어야 돼요. 그 종잣돈이 뭐 대출받고 그런 거여서는 안 되죠. 대출받아 코인 투자해서 돈 번 사람들이 없지는 않아요. 이것까지 부인하지는 않을게요.
있는 거는 맞는데 그분들은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도박을 해서 딴 것일 뿐이에요. 그 코인 광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엄청난 손해를 봤거든요. 도박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 잠깐 큰 돈을 만질 수는 있어도 진짜 부자가 되기는 힘들어요. 실제로 단기간 큰 수익을 봐서 한 달간에 몇 억 벌었다. 그래서 명품 사고, 차 사고 그랬던 분이 다음 모멘텀에 확 빠지고 그래서 긴 호흡으로 보면 진짜 부자 된 사람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10년 전쯤에 암호화폐 미래를 알았던 초기 투자자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정말 사연자님이 꿈꾸는 것 같은 부자가 됐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관련 업계에 종사하면서 막 다른 일도 해보고 투자 포인트를 알게 되는 경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떼돈을 벌겠다 이런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돈 벌리는 포인트가 보여서 투자를 한 그런 순서라는 거죠. 단시일 내에 뭔가를 열심히 해서 확 돈을 땡기는 거, 이런 식으로 과정을 설계하면 그게 진짜 허황된 꿈이 되는 거예요. 안정되고 리스크 없고 큰 욕심 없는 바탕을 단단히 다져놓고 그걸 넘어서는 영역에서 모험을 하고 천천히 가는 거, 그걸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사연자님의 진짜 목표가 뭔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사연자님이 100억대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목표가 뚜렷한 것까지는 좋은데 딱 100억대 부자가 되고 싶어서 뭘 하고 싶으신 거예요? 사연에서 적으신 거 보면 힘들게 사신 엄마하고 세계 여행하고 싶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건 그렇게까지 부자가 못 돼도 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100억대 부자가 돼야만 세계 여행을 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몇 년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진짜 꿈을 못 이뤄보고 그냥 헛되게 시간이 다 흘러갈 수도 있어요. 제가 꿈을 이뤘다 이런 사람들을 쭉 보니까 자기가 번 돈 자체가 꿈이었던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동기가 되기가 좀 어렵거든요. 돈이 현금으로 100억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하 창고에 두고서 한 푼도 못 쓰고 그냥 보기만 해야 한다, 이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그 돈이 무슨 매력이 있겠어요. 보통은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목표로 정해놓을 때 그게 동기가 돼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액수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사연자님 본인이 인생에서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아보시면 좋겠어요. 이건 너무 다급하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살면서 천천히 알아보세요. 대신 이걸 알고 나서부터 노력을 시작할 거야, 이러시면 안 돼요. 움직이면서 뭔가를 해봐야 자기 진짜 속을 알게 되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평생 모르거든요. 세 번째, 꿈은 갱신하는 거다 하고 미리 생각해 두세요. 우리가 꿈이라고 하면 평생 그걸 위해 노력하고 그걸 위해서 다 희생하고 그거 하나를 위해서 사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목표 혹은 꿈, 이런 건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 멀리 있으면 아예 다가가지 못해서 부질없는 게 되고요. 가까이 있으면 그걸 이루게 되면 되는 대로 허무감에 빠지게 돼요. 사람이 아무리 작은 거라도 목표가 없으면 무기력하게 되기가 쉬워요. 사연자님도 100억대 부자의 꿈, 이거 하나만 너무 맹목적으로 보게 되면 못하면 못하는 대로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질 거고 또 이루면 이루는 대로 인생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질 거예요. 꿈은 계속 갱신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당장의 꿈은 이거고 가다가 아닌 것 같으면 좀 수정하는 거다. 이루고 나면 다음 꿈은 이거다. 이런 식으로 꿈도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7년을 공부하면 그 분야 전문가가 된다고 해요. 뭐 하나 다 이루고 난다고 해도 나머지 인생에서 할 게 너무나 많고 기회도 너무나 많죠. 요즘은 세상이 너무 빨리빨리 변해서 어떤 꿈을 가지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꿈의 대상이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꿈의 유연성이 더 필요해요. 사연자님처럼 젊은 분이 아니라고 해도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시청자 여러분, 모두 꿈을 이루시고 그 꿈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바랄게요. 저와 더 깊은 소통 나누고 싶으시면 네이버 카페 어른성장학교로 오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